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얘기, 토지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빠숑님이 토지도 잘 아는 거 모르셨죠? 이제 오늘 그 얘기도 네. 지역 분석이니까 토지가 또 중요한 거지. 왜냐면 저희 이제 세종시 말씀하시는데 세종시 처음 이렇게 터 닦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전국 지역의 토지가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사가 LH 공사였었고요. 그때 초기 작업할 때부터 수요 조사도 다 했고 어떤 시설 들어가야 되는지 조사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산업단지, 토지, 골프장, 리조트.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상가, 대형 상가, 뭐 스타필드 이런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 조사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토지에 대해서 습득이 된 거죠. 네.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투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한다면 그냥 땅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한다는 그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그거는 이제 토지 투자는 무조건 목적이 있어야 돼. 네. 이 목적이 없는 순간부터는 내가 땅을 왜 샀는지 나중에 사고 나서 내가 왜 샀지 이거가 되거든요. 네. 지금 경기가 솔직히 안 좋잖아요. 네. 네, 부동산은 약간 경기를 따라서 후행하는 지표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단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일하는 게 힘든데 집을 어떻게 사?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집도 지금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토지를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토지를 투자하겠다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경제랑 관련돼서 봤을 때 제일 요즘에 저한테 많이 들어왔던 게 창고 부지. 창고 부지를 좀 알아봐 달라. 물류센터 부지를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이제 뭐 400평 부지, 뭐 만평 부지 뭐 이런 것도 저한테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토지가 필요하니까 구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땅 사면 안 돼. 사놓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고 죽기 전에 내가 땅이 있단다 이러고 죽는 건데 그래서 소액이라도 내가 뭐 2억 정도 땅, 2억 정도 있어. 그럼 2억 가지고 어떤 땅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안 되고 금액이 상관없이 내가 한 5년 정도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되팔았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 목적이 생겼다 그러면 되파야 된다는 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자 있다는 얘기는 인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산업단지라든지 뭐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 주변에 땅을 사야 나중에 수요자가 들어와서 내 땅을 되팔 건데 근데 되팔 때 세금이 문제잖아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로 가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절세를 탈세가 아닌 절세로 그렇죠. 가야죠. 탈세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형이 거기서 이제 형이래 선배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편하게 저는 세금 걱정 안 해요. 물어보면 되거든. 예. 근데 3년 뒤에 되팔 때 농지다 이거 세금 되게 많이 나가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걸 7년 보유해야 될 거야, 8년 보유할 거야 목적을 딱 갖고 있다가 나 언제 팔 거다 생각하면 세금까지 생각해서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판단이 들면 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땅 산 사람들은 일단 사놓고 오르기만 이렇게 네. 보통 맨날 가서 그렇죠. 내 땅 올라라 막 이러고 네. 있잖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은 목적을 갖고 그다음에 내가 이 땅을 뭐 건축물을 지을 거야? 그럼 건축물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사야지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 땅 사놓고 그때 공부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김윤석 교수님이 책을 내셨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게 탈세 아니고 절세하는 방법. 그 토지를 이제 했을 때도 이거를 어떻게 해서 팔면 그래도 팔 때 우리가 세금을 그래도 좀 아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지금 다 나와 있죠. 기존에 이제 부동산 세금 책들은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만 있잖아요. 근데 만약 토지라 하면 토지 물론 전문가 계시지만은 토지의 최소한 기초적인 토지 연계획 학위인원을 일단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니면은 토지의 지목이 이제 28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이런 기초적인 공부는 하고 땅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랑 어떤 세금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이걸 다 봤다고 해서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썼으니까 아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 아파트, 주택이든 상가. 상가, 오피스텔 이거 다 얘기가 나와 있고 상속세 증여세까지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토지는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보기만 나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토지가. 당연히 이제 사고 나서 수요자가 바로 나타나면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미 개발 계획이 나와서 발표가 된 지역은 오늘 사도 내일 팔 수 있어요. 수요자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1억 5천에 샀는데 내일 모레 누가 사겠다 그러면 1억 6천에 팔 수 있는 거야. 그럼 1,000만 원의 차익이 생기면 저는
그것도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팔 수 있는데 이게 개발 계획이라는 이제 호재가 없으면 수요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장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가 무조건 장기라고 생각하면 투자 못 하는 거죠. 그럼 평택 같은 경우는 2년 전만 해도 막 한참 화랑일 때 오늘 계약서 쓰고 저녁에 되팔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6억 주고 사가지고 6억 5천에 팔더라고. 저 상담이 왔어요. 질문했는데 이거 팔아도 되는 거니? 당연히 세금만 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탈법하는 거 아니지 않냐. 중간에 사자마자 바로 전매하는 건데 그게 뭐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네. 먼저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고 잡은 사람이 먼저 싸게 샀기 때문에 조금의 더 프리미엄을 더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만약 그렇게 한 5천 정도 갑자기 차이가 나면 세금이 대충 이게 단기 매도가 되면 세율이 이제 우리가 1년 미만일 때는 50%. 거의 50에다가 플러스하면 60% 그러다가 나오죠. 이제 추가로 뭐 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신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또 할증이 붙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5, 6, 30이니까 3천만 원 세금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2천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매도. 2천이 어디야? 하루 만에. 그렇죠.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걸 저는 직접 봤고 그게 화랑인 지역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샀으니까 뭐 3년 뒤에 팔겠다 이 생각하면 토지 투자 못 하죠.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러면 어떤 지역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건가, 어떤 구역을 내가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건가,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뭐 토지든 뭐 아파트든 상가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산 가격보다 부가가치가 생겨서 미래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풍수도 공부를 해요. 풍수가 뭐냐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뭐 묘자리 이런 풍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자발적으로 오게 만드는 힘이 풍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거지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하고 뭐 이렇게 바람도 잔잔하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남양이 좋은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입지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비싸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풍수가 그런 것들일 텐데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주거든 일자리든 상업이든 그렇게 생기는 지역들을 찾는 게 토지도 하나의 목적일 텐데.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2020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향후 대한민국 20년 동안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펼쳐놓은 것들인데요. 이번 2020년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몰려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과연 정책적으로 20년 동안 어디로 분산시킬 것인가를 명명을 해놨는데 명확하게 써 있어요. 혁신도시, 새만금, 세종시 써 있어요. 일단 그쪽은 20년 동안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밀 거거든요. 정책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좀 인구가 몰려 있는 지역 중에서도 핵심적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지역이 다 활성화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선점하는 전략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토지 가격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위에 있는 다른 것들은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가 같은 경우인데 신도시의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오르고요. 그치.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비싸. 왜냐하면 이제 거기도 이제 낙찰 방식이 비싸게 낙찰받는 거여서 그치.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양가 높지. 예, 그래서 이제 토지 단계에서도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분명히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고상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용할지를 좀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상업 입지면 상업 입지, 그다음에 뭐 주거면 주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실제로 여기가 콘텐츠를 뭘로 채울 수 있을까를 봤을 때 토지부터 들어가는 것들이지 그냥 사두고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단독주택용지 부지가 굉장히 신도시에서 그렇죠. 이게 딱 그 공에서 오픈만 해버리게 되면 뭐 몇천 대일이 나왔었어요. 뭐 원주도 그랬고, 네, 원주. 혁신도시도 다. 송도. 예,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아무것도 건축 행위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단타가 저 예능했던 게 낙찰 받은 사람한테 그 다음날 바로 샀어요. 2배씩 주고. 그러니까 저도 들어갔는데 못 받았어. 예,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씩 그냥 하루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낙찰 받은 사람이 인자니까.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그거 다 가격이 또 빠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 아직까지. 왜냐면 진짜 건축을 못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혁신도시는 그래도 공공기관이 내려가서 채웠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내려갈 기약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토지 분양받으면 안 되죠. 네,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려갈 것들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들을 보자.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국토종합계획을 좀 면밀히 보시면요. 거기다 정부가 다 찍어놨어요. 밀어주겠다라고 노골적으로. 그건 특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밀겠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입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저는 지금 그 세종의 현장에 있고 새만금은 예전부터도 계속 우리 또 네. 국토종합계 있었거든. 그 4차 때도 있었고 5차 때도 또 있고 뭐 세종시는 계속 있었고 근데 5차에도 또 나왔어요. 뭐 앞으로도 또 나오겠지만 국토종합계 제가 카페에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보라고 했더니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국토종합게임 한번 풀어가지고 지역별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아, 네네. 그리고 그 어느 지역인가 지금 이제 뭐 보상 풀리고 하는 좀 새롭게 좀 경기도권이 네. 이제 수용보상 네. 건이 있어서 일단은 보상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을 국가가 수용하니까 보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수용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도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권에 330개인가 320개의 그 구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택지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수도권 누르시면 이제 수도권 지역의 경기도권 보시면 현재 택지개발 지구랑 도시개발 구역이 다 지정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은 지역이 현재 평택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화성. 네. 어. 송산 그린시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3기 신도시 발표돼서 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수용이 되는 건데 수용 보상금이 그 다 같이 풀리냐? 그건 아니고 나는 이 생각하는 게 맛집을 갔어. 네. 맛집을 여러 군데 10개 집 중에서 갔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었어. 그럼 다음에 또 갈까요? 또 안 갈까요? 또 가요. 또 갈 것 같아요. 가죠. 네. 그럼 내가 땅을 수용 보상 받아서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 수요자가 아파트로 갈까 땅으로 갈까? 땅으로 가야죠. 나는 그 생각이 좀 있어서 네, 네. 그 주변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대토를 받아야 되잖아. 네, 그렇죠. 세무 이제 네, 네, 들어가는데 네. 양도세 다 내고 나면 또 보상금이 50억이 나와도 20억을 세금 내버리면 또 아깝거든. 그걸 줄이기 위해서 또 대체 토지를 취득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하남이다 그럼 하남 주변에 있는 주변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 수요자는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지 보상 지역에 투자하라 막 그러면 그 보상 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상 지역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몰릴 수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하라는 거지. 수용당해서 보상금은 이미 오른 상태에서 비싸게 사서 보상금이 오히려 비슷해져.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각각 다 이제 질문하잖아요. 아 이번에 신도시가 들어갔는데 산업단지 들어갔는데 이거 땅 나왔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땅을 왜 살려고 했더니 그 보상을 많이 받으면 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보상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냐고. 그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그 땅을 사면 되시냐고. 그 주변 땅을 보셔야지. 그 보상 관련돼 가지고 세금이나 보상금이 얼마 나오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였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면 땅값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할 때는 얘가 투기가 일어나니까 걔만 땅 묶는 게 아니라 다 묶어요 옆에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좋은 거 아니냐. 얘 때문에 묶인 거지 얘를 묶은 게 아니거든. 그 땅은 하면 안 되는 땅인데 판단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상 지역인데 풀리는 지역이 올해 풀리는 지역이 어디냐 찾고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보상 나가잖아요. 공공택지 분양하는 데도 있고 그럼 그 지역 주변에 도로 껴가지고 농지 같은데 왜 아파트가 들어가면 그 도로가가 확장되는 건 당연한 거고 교통계획 보고 주변에 있는 땅 가격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가 근생이 되잖아요. 뭐 하이마트 뭐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런 부지로 쓸 수 있을 만한 지역 땅을 사놓으면 수요자 나오거든. 그럼 이제 팔고 나올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용 관련된 게 올해 어디가 풀리는지부터 찾아내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설명해서 그 얘기를 또 하면 또 그걸 사러 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서 찾아야 된다. 공부가 필요하죠. 네, 기본적인 약간의 공부는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땅을 이제 그 다른 땅 그 연접지역 땅을 이제 수용 보상을 받아서 이제 대체 취득을 하면은 이제 취득세를 원래 내야 되는데 이제 보상비 받는 것도 1년 이내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가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50억의 보상금을 받았어. 근데 50억 보상금에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대체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줄여주는 거야. 그런데 취득세가 만약에 10억짜리면 얼마 나오죠? 토지면? 10억짜리면 이제 우리 토지가 4.6%입니다. 4,600. 그럼 4,600만 원을 지금 줄여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 토지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많으면 그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수용당한 사람이 한 200명이다. 200명이 뭐 다 취득하지는 않겠지만 매물로 나와 있는 걸 사러 가겠지. 그럼 이제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이 들어가요. 얘네가 이제 몰려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땅을 사놨다가 그런 게 투자하는 형태로.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옛날에 현금 보상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다. 요새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현금을 뭐 은행에 집어넣어봤자 그래서 채권 보상을 받으면 이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또 차라리 채권 이자가 더 낫지 않겠냐.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게 아까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상비가 결론적으로 풀리게 되면 또 그분들이 또 일부는 또 집들을 또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그 주택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막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예, 어떤 이런 또 보상과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뭐 지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 못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네,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네, 다 아세요. 네. 금방 찾으니까 인터넷에 치면. 네. 뭐 빠숑님 모시고 지금 정말 예, 어려운 분 모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아유, 서로 품앗이 하면서 이제 네, 그래서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재밌었고 유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우리 빠숑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래 소장님 그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아,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아, 네. 그렇게. 네. 요 밑에 자막이 아마 나갈 거예요. 네. 자막까지 나가나요? 네, 네. 여기 있네 여기. 네, 그래서 오늘 네, 유익하게 잘 들었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또 다시 모실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